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하는 원소에 대한 실험을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난 시간에 화합물이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하여 생성된 물질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H2O, CO2, HNO3 같은 경우는 원소가 두 종류 이상이 되기 때문에 화합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O2처럼 원소가 한 종류가 되는 경우는 화합물이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합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화학 법칙에 대해서 실험 결론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 텐데요.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실제 실험을 가지고서 실험 결과를 정리하였었는데요. 표 1, 표 2, 그리고 그래프로 실제 실험 결과를 정리했었어요. 이처럼 가열 전의 구리의 질량을 토대로 가열 후에 산화구리의 질량이 어떻게 변했는가 표 1을 작성을 했었고요. 가열 후에 구리, 즉 산화구리의 질량에서 원래의 구리의 질량을 빼면 산소의 질량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표 2가 되겠고요. 이 표 2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실험 결론, 즉 실제 실험 결과를 이론적인 결과와 함께 비교 분석을 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론적인 결과인데요. 즉 구리의 질량을 0.4g, 0.8g 쭉쭉 2.0g까지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 이론적으로는 0.5g, 1.0g 쭉쭉 2.5g까지 이렇게 산화구리의 질량이 나왔어야 한다는 건데요. 여러 번 말했듯이 실험이라는 것은 언제나 오차나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 오차나 오류를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이론적인 결과를 실제 실험 결과와 함께 비교 분석해 볼 건데요. 이 표 1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표 2로 작성을 해줍니다. 즉 산화구리의 질량이 1g이었으면 원래의 질량을 빼주는데요. 원래의 질량이 0.4g이었으면 이때 산소의 질량은 0.6g이 되는 겁니다. 이 방금 작성한 것이 표 2가 되는데요. 표 2를 가지고 그래프까지 그려줍니다. 그랬을 때 실제 실험 결과에서 나온 표와 그래프들 그리고 이론적인 결과에 따른 표와 그래프를 한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볼 텐데요. 가열 후에 만들어진 산화구리를 구성하는 구리 원소하고 산소 원소 사이의 질량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것을 표 2를 가지고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험 결과에서 나온 그래프하고 이론적인 결과에서 나온 그래프를 보면은 정말 많이 다르게 나타날 텐데요. 이때 실제 실험과 이론의 결과가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추측해보는 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수업 목표는 화합물이란 무엇인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 화합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화학 법칙을 실험 결론과 함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론적인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때 구리하고 산소 사이에 어떠한 질량비가 보일 텐데요. 이 질량비는 항상 성립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화학 법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이론적으로는 구리와 산소 사이에 어떠한 질량비가 있을 거라고 하였었는데요. 이게 바로 일정선분비 법칙 때문입니다. 이 일정선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실험을 진행해 봤는데요.
한 실험이지만 그 실험 안에서 여러 번의 실험을 반복을 했다, 그쵸? 그런데 그 여러 번의 실험을 반복하는 동안에 어떤 거는 이론과 비슷하게 잘 나온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그러지 못한 것도 있었죠. 영상을 잘 들여다보면 왜 이론과 달라졌을까? 선생님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이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실험 내용은 정말 복잡하지만 매우 중요한 법칙이 함께하고 있으니 꼭 시간을 내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